그래서 저희가 물을 가득 받고 남편이랑 저랑 둘이 들어가서 거기 노트북 딱 펼치고 넷플릭스 봐요. 거주가 아니잖아요. 여기 오면 사실 놀아요. 그냥 둘이 얘기하고 놀고 여기서 뭐 멍 때리고 비 오면 여기서 전 부쳐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저 산 보면서.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와, 완전 펜션 같은데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일러도 한번 터진 적 있어요. 안녕하세요. 큰집 작은 집의 이작가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나와봤는데요. 양평에서 현장 건축으로 진행된 소형주택 세컨하우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우리 대표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도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양평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네네. 어떤 집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 집은 집 얘기하기 전에 제가 땅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체 땅이 원래 700평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땅이고, 그 땅을 제가 길을 만들어 갖고 이걸 14개로 쪼갰어요. 50평씩. 필지 작업을 하신 거네요. 예, 필지 작업을 해서 이제 집을 안 친 건데, 필지 작업할 때 잠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토목건축 하시는 토목건축사가 30년 되신 분이래요. 근데 내가 50평씩 잘라달라 그랬더니 땅을 어떻게 50평씩 자르냐고. 너무 적어서. 그거 갖고 뭘 어떻게 사냐. 그래서 아니다. 작은 집을 질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얘기를, 유럽에 가보신 적 있냐. 유럽에 있는 이런 집들은 되게 조그맣게 타닥타닥 붙어 있다. 근데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그냥 절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냥 자르라는 대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100평씩 자르잖아요. 최악. 100평도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땅 얘기를 했나 하면, 그 50평에 이렇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요 뭐 정원도 만들고, 또 이 밖에 이렇게 데크라든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파티 공간도 만들고, 이게 다 된다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요거 집은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걸 작은 저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지은 집 중에 제일 큰 집이에요. 바닥 평수가 4 곱하기 6m, 그러니까 7.5평이에요. 7.5평 곱하기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15평짜리 집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락이 아니고 2층으로 올라가요. 예, 이거 정식 2층이고, 이따가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의 층고가 3m 50이에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그 안에 작은 하나 만들어서 3층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좀 많이 나왔던 이 토지 자체가 건폐율이 20%짜리예요. 그러니까 50평이면 10평을 안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적률은 50평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7.5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뭐 항상 이제 프리홈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집들을 봤을 때 뭐 자재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다 똑같았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가요? 이번에 이 집은 사실은 제가 이제 먼저 지어서 제가 이제 분양을 한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화 시켰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외장으로 쓴 나무도 제가 이제 러시안 사스나란 그런 나무인데 좀 약간 고급으로 써서, 특히 이렇게 이제 그 모양도 좀 더 뭐랄까 좀 고급스럽고 좀 디테일하게 좀 아트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 외관도 마찬가지지만 내관도 좀 고급화 시켜가지고 이 집이 잘 팔릴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든 집입니다. 거의 풀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풀옵션이죠. 네. 누가 와서 봐도 이 집은 고급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네.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집이 이제 7년 정도 된 집이라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아니 세월이 너무 빠른 게, 저도 여기 7년 만에 온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여기 건축주가 이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캠핑카를 좋은 거 살려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나이 먹을 걸 생각해서 너무 힘들다, 접었다 폈다 하기, 집을 사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자마자 이제 원래 지어주는 계획인데 이 모델하우스 요 땅을 딱 사겠다 본인들은.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바로 사신 거예요. 근데 7년 만에 와봤는데 저도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게, 집이 너무 깨끗하고 오히려 더 멋있어진 거예요. 좀 감사한 마음이 막 드네요. 마치 내 새끼를 잘 키워준 것 같은 느낌.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지붕은 어떤 자재를 쓰셨던 걸까요? 리얼 징크를 써서 마감을 했는데, 그 안엔 100% 이제 나무로만 목구조로 집을 지은 거고요. 경량 목구조로. 근데 지붕의 모양을 보시면 뾰족하잖아요. 네. 저게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 특히 핀란드 같은 데는 1년에 한 200일 이상이 이제 눈 속에 묻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눈이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붕은 다 이렇게 평평한데 이게 뾰족하잖아요. 이 뾰족한 것 때문에 이 집이 좀 특이해 보이고, 이 동네 전체에서 가장 좀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런 집이죠. 지붕 하나 뾰족하게 했을 뿐인데.
그래서 눈이 최대한 빨리 떨어지고 또 징크로 막아주고 거의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창문도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디자인이. 이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의 각도가 이 산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을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게 이제 그 액자처럼 저희가 만든 건데 이 창문 들어 올리는데 엄청 힘들어서 기증기가 와서 이거 들었거든요. 계절의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영화 감독의 이런 렌즈처럼 이 창문을 하나의 렌즈라고 보면 이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여름에 파랗다가 가을에 노랗다가 겨울에 하얘지는 거고 보면은 또 이렇게 또 꽃들도 막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창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창문을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사우나 시설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북유럽 집을 짓다 보니까 이제 사우나하고 이런 스파에 매료가 됐던 건데 그걸 처음으로 사주실 고객이 된 거고 이 집을 분양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설치했던 건데 저것도 내가 다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팔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가을, 겨울 이럴 때 딱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땅이 작은데도 이렇게 스파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을 떼지면 물이 저절로 돌면서 뜨거워지는 방식이고 그 옆에 보면은 또 아궁이가 있어요. 저기다가 뭐 소 모리 하나를 통째로 삶아 드셨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요 야외 키친 이게 그렇게 편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님들 뭐 요 작은 집에서 30명 이상의 손님을 받으신 적도 많이 있다 그러시는데 여기서 와. 이제 막 음식을 해갖고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테라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비가 올 때 이 천장이 철이랍니다. 그래서 빗소리 막 들으면서 빈대떡도 부쳐 드시면서 저 멀리 용문산을 바라보신다고. 와, 세컨하우스 로망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 끝판왕인 것 와,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는 살짝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긴 뭔가요? 네. 이 집이 이제 뭐 저택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보일러실을 밖에다 만든 거예요. 이 사우나를 보고 약간 울컥했어요. 네. 제가 첫 번째 판 사우나인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사우나 사면 몇 년 쓸 수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7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유럽 사람들이 쓰는 그런 모습이 딱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낡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더 세련돼지는 느낌이라니까. 주인분들이 계속 칠을 해주셔가지고 이 나무가 더 견고해지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늙은 것 같은 느낌을 좀. 그러니까요. 7년이나 됐는데 안에는 진짜 새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국내에는 절대 이런 거 못 사요. 이렇게 나이 먹고 더 세월의 어떤 흔적이 묻은 사우나는 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세컨하우스에서도 이렇게 쓰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펜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펜션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같이 갖다 놓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세컨하우스나 펜션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살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놀려고 오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힐링하러. 그 집만 하나 덜렁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와서 사우나도 하고 스파도 하고 밖에서 이렇게 야외 키친 음식도 거먹고 비 오는 날 비도 즐기고 멍 때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현관을 딱 들어오면은 바로 요런 느낌으로 딱 보입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 지난번에 저희 그 이제 노는 집 두 채 보셨잖아요. 그때 이제 약간 아쉬웠던 게 이제 그 계단이었어, 계단. 폭이 3m잖아요. 이 3m가 약간 좀 답답한 거예요. 싱크대가 들어가면 안에가 너무 좁아지잖아. 그래서 그 1m를 한번 키워보자. 근데 1m를 키우니까 드디어 이제 완벽한 세컨하우스가 나온 것 같아요. 요 1m 때문에 요 계단이 어느 저택에 못지않은 그런 계단이 된 거예요. 이 폭도 그렇고 요런 데 하나하나의 어떤 요런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고급스럽게 했고 요 나무도 다 깎아서 했고 그래서 거의 장인의 솜씨도 깎아서 아주 튼튼한 이건 또 삐걱거리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정말 100년도 쓸 수 있는 계단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단이 커지다 보니까 약간 무게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둥도 하나 만든 거고요. 또 근데 기둥도 또 약간 멋으로 또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요 밑에 이제 주방 보이시잖아요. 요 주방도 제가 이제 소위 그 시스템 키친을 만든 거예요. 싱크대 밑에 세탁기를 넣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 수납장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납장을 넣는 순간에 너무 답답할 것 너무 같아요. 답답하죠. 그리고 여기 이 집의 주인분들이 굉장히 세련된 분들이신데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오고 놀란 게 정말 이렇게 정말 유럽의 그런 느낌?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고. 위스키까지. 요거는 계단이 커지다 보니까 그 밑에 생기는 어떤 그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뭐 어떤 뭐 세탁기, 냉장고, 그다음에 저 옆에 수납 공간을 좀 만들어서 청소할 수 있는 빗자루 같은 거 다 넣어놨고요. 그렇게 이제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문을 보시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기를 폴딩 도어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여기가 양평이 추운 동네고 저희가 이제 이걸 또 분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창문은 이제 소위가 삼중창. 그래서 창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서 밖이 잘 보이게 했고 이게 문이 열려서 밖으로 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로 이제 또 데크 쪽으로 나가가지고. 네네. 그래서 밖에 다 바로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즐길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요 위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항상 저 이걸 만드는데 이게 내려오면 차단되면서 이 전체는 영화관으로 변할 수도 있는. 확실히 이게 넓어지니까 그런데 네. 이게 눈에 확 띄일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그냥 불 끄고 오케스트라를 하나 이렇게 틀어놓으면 완전 전체가 무슨 이렇게 공연장이 되는 거죠. 우와. 제가 이 집에 오랜만에 와서 또 감동스러운 게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제가 이런 가구들을 제가 다 직접 골라서 갖다 놨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 소파 베드랑 요 테이블도 갖다 두신 네네. 건가요? 우와. 손을 하나도 안 대셨어요. 우와. 그리고 제가 작은 집에 있는 거랑 이제 같은 소파 베드인데 저희 그 노는 집 청소하다 보니까 이 천이 좀 이게 불편해서 이걸 제가 이제 가죽으로 바꿨던 건데 패브릭이었는데 네, 가죽으로 바꾸신 거예요? 청소가 너무 쉬워서. 근데 이거를 거의 안 바꾸시고 계속 쓰고 있고. 아니 너무 근데 7년이나 됐는데 새 거죠. 완전 새거 네. 같은데요? 거기다 이 의자도 이게 다 이케아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테이블을 분명히 2개를 들었는데 하나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여기 있다고. 우와.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집이니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손님 많이 왔을 때는 이게 쓰셔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공간 활용도가 근데 남다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또 본인들의 개성을 담으신 것이 저는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벽체랑 위에 이제 천장이랑 이제 같은 자재를 쓰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편백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편백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편백은 이제 화장실 윗부분만 편백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미송으로 했어요. 근데 미송을 해도 이게 7년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편백이라는 나무가 물론 좋은 나무지만 이 나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거다. 단지 몇 가지 특징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상한 게 이거 좀 창문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높이 있는 것 높죠? 같은데요? 네, 제가 키가 180인데 이 창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창문을 원래 이렇게 내려서 달아야 되는데 이 보이는 게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위치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집들이 이제 뭐랄까 제가 좀 남의 집 뭐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좀 너무나 평범한 집들이고 이제 또 이 프라이버시 침해도 되고 해서 올렸는데 여기가 이제 저쪽이 동쪽이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햇빛만 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광선을 가지고 집안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길면서 좁은 창문을 만든 겁니다. 열 수도 있네요. 당연히 열리죠.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앉아서 봤을 때 오히려 여기 이제 세컨하우스에도 하늘이 앉아서 보이죠.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생활하니까 하늘을 오히려 보는 게 더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너무 편해요. 밖에서 우리가 들여다 보이지가 않고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래서 너무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지으실 때 되게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건 뭔가요? 이 김치냉장고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오. 근데 이제 여기 건축주께서 이제 여기 자주 와서 금요일 날 무조건 오신대요. 와서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내다 가시고 또 어떤 데는 여기서 금요일에 오셨다가 여기서 뭐 설악산 놀러 가고 놀러 가신대. 그럼 차가 안 막히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김치냉장고를 하나 갖다 오셨대. 김치냉장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 저 작은 냉장고로는 좀 김치까지 소화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갖다 놨다고. 과일이나 김치 뭐 이런 게 딱 좋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요것도 제가 그때 내가 장치한 걸 또 그대로 갖고 계시네. 오. 이게 스피커예요. 진짜요? 네, 블루투스 스피커. 그래서 우와. 여기가 또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음악은 필요한데 이런 재밌는 그림, 어떤 약간 모던 아트 같은 느낌의 어떤 음악이 나올 수 있게 제가 만든 건데 그걸 또 역시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되게 좀 업돼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소형 주택 세컨하우스인데 여기가 이제 양평이잖아요. 단열은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정식 주택 허가를 받아서 집을 올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부 지역이다 보니까 중부 지역에 맞는 단열 기준이 까다로워요. 여기 겨울에 춥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여기에 맞는 연질 폼을 집어넣어서 그것도 친환경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시공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허가가 났다는 건, 준공이 났다는 거는 이 지역의 기준에 맞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열은 잘 돼 있는 거고요. 바닥도 보통 이제 이런 세컨하우스들은 그 전기 쪽 난방을 많이 해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가스로 저희가 이제 온수 보일러를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2층만 저희가 이제 전기
판넬로 깔아놨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이제 에어컨이 네네. 있는데 인버터 에어컨이 있어요. 지금 안 켰잖아요. 네. 근데 밖에 지금 엄청 여름 날씨거든요. 시원하죠. 완전 더워요. 지금 네. 햇빛 쨍쨍하고 너무 더운데 지금 안에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벽 두께를 보시면 이 밖에도 나무가 안에도 나무지만 이 중간에는 20cm 이상의 어떤 단열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 굉장히 그 단열이 잘 되는 그런 집입니다. 거의 서늘할 정도로 시원해요. 특히 이 건축주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릴 때 좀 추우셨는지 단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단열 부분을 제가 또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어떤 단열재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단열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집은 사실 별로 없어요. 짝도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두 가지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얘가 그렇게 넓은 저택이지만 넓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는 그런 문이 아니라 이렇게 미닫이로 제가 기획을 했고 이 같은 원목의 이 나무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게 마치 자연스러워요. 화장실이 없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걸 제가 스몰 럭셔리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욕조를 제가 히노키탕을 넣어놨어요. 아, 진짜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작은 이제 화장실인데 이제 여기서 샤워도 하실 수 있고 제가 이제 히노키탕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스몰 럭셔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반신욕을 하면서 이 밖에 이제 풍경을 보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아까 오래간만에 만나 뵈니까 정말 너무너무 반신욕을 잘하고 있다. 그 히노키탕은 계속 쓰면서 약간 나이는 먹어도 기능은 전혀 문제 없다. 오. 이게 바짝바짝 마른데요. 물만 빼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또 강추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은 작지만 쓰는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것들이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올드 패션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7년 된 집이고 네. 7년 전에 어쨌든 기획을 해서 지으신 건데 네.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집이 이제 완벽한 2층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단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특히 이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런 그 미적 감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올라오게 제가 만들었고요. 작지만 아주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네. 저 2층에 올라오시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와, 완전 펜션 같은데요? 여기가 3m 50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은 좁지만 천장을 갖다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집 전체가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있잖아요. 마치 저택에 있는 어느 한 방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밖에를 보시면 이 보이는 게 산이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지금 방향이 딱 바깥 방향입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이 의자도 이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모델하우스에 어떤 느낌을 주려고 이 의자를 제가 설치했던 건데 그때 저한테 이제 꼼꼼하게 이거 집을 사는 대신에 여기 있는 비분 나 다 줘야 된다. 그래서 드렸는데 이거 계속 잘 쓰고 계신 게 또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앉으셔갖고 아까 이제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니까 멍 때리는 걸 가장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또 이상하죠. 이 창문은 또 너무 낮지 않으세요? 네, 여기는 또 굉장히 낮은데요. 아까 너무 높았고 또 너무 낮죠.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앉는 순간에 또 밖에 역시 또 산과 자연이 보여요. 그래서 앉아서 이 풍광을 즐겨라라는 개념으로 이게 낮춰놓은 겁니다. 오. 그때 역시 이것도 열면 이제 이 바람이 소통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집을 지었을 때 가끔 아기들이 있는 부모들이 오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쓰시다가 필요하면 이 위에다가 다락방을 하나 만드셔도 된다. 이게 3m 50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작은 다락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조금 신경 쓴 게 조명. 네, 조명 보통 너무 예뻐요. 집이라는 게 이렇게 직접 조명도 많이 달지만 이런 식으로 벽에서 위로 쏘는 간접 조명이 잘 안 달잖아요. 네. 이거를 끄고 이 간접 조명을 켜고 근데 만약에 눈이 와 그냥 카페죠. 음악이 또 있어. 그럼 그냥 죽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위로 쏴주니까는 너무너무 세련돼. 너무 감사한 게 이런 게 사실 비싼 게 아니에요. 이케아에서 제가 오늘 굉장히 이케아 얘기를 제가 이케아 좋아. 왜냐면 이케아가 이제 북유럽 스웨덴 브랜드잖아요. 잘 그러네요. 맞. 저희 집하고 제일 잘 맞는 가구거든요. 스타일이 잘 맞는구나. 근데 이런 것도 비싼 게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서 적당한 높이에 달아드렸는데 뭐 하나 손 안 대고 그대로 쓰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건축주 부인께서 이제 피아노 치시는데 이렇게 가끔 저렇게 전자 올개는 치시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너무 낭만적이다.
하여튼 요 단지 안에 제가 땅을 갖다 50평씩 이렇게 잘라갖고 14채의 집을 700평에다 완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하여튼 중간에 뭐 또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결국은 4채를 짓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집 하면서 4채가 제가 지은 집인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집을 지어도 어느 분이 들어와서 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건축주님은 이런 가구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버리고 쓰셨다는 거는 저하고 이 코드가 굉장히 잘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린 대로 또 본인들이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해서 더 멋있게 만드신 거고 또 저 건너편에 있는 어느 한 집을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농가 같은 느낌으로. 그 농가를 제가 뭐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도 정원이 아닌 텃밭을 하셨고 평상 깔아놓으셨고 그러니까 저 분명히 내가 지은 집인데 내가 지은 집 같지 않은 집도 또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똑같이 닮는다.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실제로 세컨하우스를 이용하고 계신 우리 건축주님 몇 가지 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건축주님 여기 세컨하우스 요 양평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건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거의 주말에 오죠. 금요일 밤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가거든요. 2박 5도 3일. 2천 거의 그거를 실현하고 계시는 네네, 거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제가 사실 이거를 이제 남편한테 선물을 한 건데 사실 그거 하기 전에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다들 요즘에 뭐 1가구 2주택이다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레저 개념으로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도 또 남편이 어쨌든 뭐 계속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캠핑카를 막 알아보다가 이거를 딱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제가 더 좋은 거예요. 정말 여기에 오면 세상과의 뭔가 조금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만족감이 커서 사실 여기 오면 늘 그래요. 저 산을 바라보면서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어.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오늘 하루 지금 딱 와서 본 거지만은 네. 정말 너무너무 부럽고 여기를 선택하신 딱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용인인데 용인에서 사실은 100km 이내 거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여주, 이천, 뭐 광주, 충청북도까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5년을 헤맸거든요. 5년을 헤맸는데 보면 볼수록 그 동네 지역마다 그 주는 느낌이 다 다른데 저희가 이제 안목이라는 게 집을 보면 볼수록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주 이천 쪽은 사실 평지예요. 나름의 다 이제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원했던 취향은 낮은 산 아래에 위치하고 물도 있으면 좋겠고 대신에 너무 그 도로에서 인접해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는 좀 살짝 떨어진 그러면서 너무 외지지 않은 나름의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5년을 헤맸는데 여기를 와서 사실은 보자마자 계약을 했어요. 와.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사실 제가 이런 박공지붕 집을 원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좋은 점도 많겠지만은 네, 네. 살면서 조금 불편하신 것도 있었나요? 겨울에 나름 이제 동파나 이런 거 관리를 조금 해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일러도 한번 터진 적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계기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보일러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원격 조정하게 돼 있어서 요즘은 그런 문제가 이제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저 잔디밭에 잡초 와서 뽑게 되고 그 정도지 뭐 그거 외에 근데 사실은 얻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애초에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저희는 세컨하우스다. 왜냐면 남편이 은퇴를 하고 직장을 그만두어도 저는 시골에 와서 살 생각은 없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평수가 크지 않은 집. 그래서 딱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했는데 이런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이런 걸 원해서 했고 막 산세, 경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사실 강원도가 최고더라고요. 나이 먹고 운전할 수 있는 거리가 일단 100km 이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줬는데 양평이 주는 이런 지역적인 그런 뭐랄까 만족감도 크고요. 저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남편하고 주로 둘이 다니고 아이가 이제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끔 손님들이 와도 나눠서 자니까 뭐 그 정도에 막 같이 평생 같이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 2박 3일 정도 살짝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운동하고 라운딩을 다니니까 강원도 라운딩 갈 때 여기서 사실은 묵고 가요. 묵고 하룻밤 자고 친구들하고 하룻밤 자고 빠르게. 새벽 라운딩 여기서 사실 원주까지 한 20km? 그러니까 새벽 라운딩 가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친구들도 주위에서 막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이런 걸 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이거 있는 친구가 지내는 거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친구들까지 덩달아 만족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층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2층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있을까요? 일단 1층에서는 주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식사해서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사실 7.5평이라는 게 살짝 좁지 않나라는 느낌을 사실 받았는데, 잠자는 공간하고 분리가 돼 있는 게 너무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하고 저하고 약간 생활의 어떤 그런 사이클이 달라요. 패턴이 좀 다르세요? 남편은 여기 오면 일단 남편의 그 잠자는 시간은 저희 집의 그 1급 보안 상황이에요. 몰라요. 새벽 3시에 저 사람이 자는지 4시에 자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딱 잘 시간 되면 올라가요. 11시 되면. 그리고 남편이 여기서 TV를 보고. 근데 만약에 그게 한 공간에 있었으면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주가 아니잖아요. 여기 오면 사실 놀아요. 그냥 둘이 얘기하고 놀고, 여기서 뭐 멍 때리고, 비 오면 여기서 전 부쳐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저 산 보면서. 용인서 아파트에서 거주할 때는 주로 이제 대화 내용도 달라져요. 거기서는 늘 뭐 약간 생활적인 거, 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현실적인 아이 거. 현실적인 뭐 회사 갔다 와서 회사에서 오늘 무슨 일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금요일 밤에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은 정말 둘이 부부가 아닌 느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연인의 느낌인가요? 네네. 사귀는 느낌인가요? 정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1층에서 남편 있잖아요. 그러면 자, 잘 자, 굿나잇 하고 저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또 좋은 게, 남편이 여기 오면 이제 애초에 그걸 약속을 했어요. 세컨하우스 하게 되면 이제 이 집은 이제 남편 명의예요. 그리고 저희 주거하는 집은 제 명이고, 그 집은 내 집이니까 내가 다 이제 관리를 몸을 많이 하고. 움직이고, 여기 당신 집이니까 여긴 당신이 해.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자기 전에 사실 잠자리도 미리 봐주고요. 와. 조명도 딱 켜주고, 이제 겨울에는 따뜻하게 딱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연인 같은, 저희가 결혼한 지 26년 차인데, 요 집을 갖기 전에는 일본에 여행을 봄, 가을로 다녔어요. 오. 왜냐? 온천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목욕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여기 오면요, 그러니까 남편 이제 히노키탕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그게 사이즈가 일반 욕조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가득 받고, 남편이랑 저랑 둘이 들어가서 이제 아까 찍으셔서 아시겠지만 난간에 이게 있거든요, 받침대. 거기 노트북 딱 펼치고 넷플릭스 봐요. 우와. 그리고 이제 물을 굉장히 뜨겁게 하고, 웃으시네. 뜨겁게 하고, 저희가 그 넷플릭스 영화 보면서 둘이 이렇게 앉아도 저게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컨하우스가 굉장히 로맨틱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2층도 그렇고. 근데 이제 딱 등기 치고 거주를 직접 해보니까 지금 계속 둘이 얘기하는 게, 이거 하기 너무 잘했어. 왜냐하면 저희가 금요일 밤에 오잖아요. 만약에 집이 더 컸잖아요. 그러면 둘이 즐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2박 3일이. 청소하고 치우는 시간. 정리하고 끝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청소도요, 정말 작잖아요. 그냥 청소기 한번 후루룩 5분, 후루룩 10분, 그러면 다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거주해서 넓은 집에 있다가 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둘이 소꿉장난하는 느낌? 그거를 불편하다고 느끼면 못 하는 거고요. 저희는 둘이 막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잖아요. 되게 소꿉놀이하는 느낌. 이제 연인 같은 느낌으로 살게 되는, 그게 세컨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리프레시도 되고. 그럼요. 뭔가 그게 이제 좀 가장 서로한테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시간이잖아요. 남편이 많이 움직여줘요. 여기 오면 이제 끼니도 남편이 많이 해주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 하게 되는 거죠. 네, 남편이 많이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늘 여기 오면 저는 그냥 많이 쉬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사랑 표현 못한 벙어리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떡해 honestly Cause 1, 2, 3 중요한 건 you and me 내 곁에만 있다면 Baby can't you see 자꾸 쳐다보면 뭘 말이라도 걸어봐 속마음을 표현해 I know it's gonna be alright 손이라도 잡을까 품에 안겨볼까 Whatever your love language I know it's gonna be alright Can't take all this hot and cold Love shouldn't be this hard I know 뭐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잖아 어렵지 않아 무슨 생각한지도 정말 진심인지도 Guess like I've never guessed before 나 좋아하는 건 맞아 친구들이 다들 바보래 사랑 표현 못한 벙어리 한
I know